안녕하세요, 소폰생활입니다. 4월 19일에 레노버 리전5i 엘더레이크 제품이 다나와에 등록이 되었는데요. 이 제품은 프로가 뒤에 붙어있긴 하지만 프로 제품이 아닙니다. 리전5 프로와 리전5는 제품이 전혀 다른데요. 이렇게 뒤에 프로가 붙어있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리전5 프로는 가장 큰 특징은 500리트 액정입니다. 굉장히 밝은 액정이고요. 리전5는 300리트 액정입니다. 가격은 200만원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알텍스 3060이 탑재되어 있는 것 치고는 좀 많이 비싼 편이죠. 지금 11번가에서 189만원에 공기청정기를 증정하는 걸로 해서 가격이 좀 할인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sRGB 100%에 165Hz 주사율에 NVMe SSD가 PCIe 4.0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300리트 밝기이고요. WQHD 해상도에 TGP가 140W입니다. 굉장히 스펙적으로는 괜찮은데 i7 12700H가 탑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성능 CPU가 탑재되어 있고, RTX 3060도 TGP 140W라 제 성능은 낼 거로는 보이지만, 리전5 프로를 제가 사용해보고 리전5도 사용해봤는데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일단 마감 품질 자체도 다르고요. 리전5 프로 같은 경우는 팬이 고속으로 돌더라도 바람 소리가 커진다는 느낌밖에 받지 않았는데, 리전5 17ACH를 제가 받아봤을 때 그 제품이 불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팬 소음과 고주파음이 좀 들렸습니다. 쇳소리도 좀 났었고 마감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반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리전5 17ACH를 받은 다른 분들은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불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리전5 프로보다는 등급은 좀 낮다고 보셔야 되고요. 액정도 밝기도 500리트에서 300리트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거의 뭐 189만원, 190만원인데 가격이 좀 세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도 리전5 프로가 아닌데 프로로 오인하고 구매를 하시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며칠 전에도 이렇게 LG전자 2021 그램 15인치 N 모델명 N이 들어간 거는 하판이 막혀있고 썬더볼트 단자도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은 더구나 4도 아니고 3가 들어간 제품인데 이미지를 요즘에 나오는 2022년 그램 이미지를 갖다 썼더라고요. 다나와 등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도 저렴해서 혹할 수도 있는데, 타이거 레이크의 7505 펜티엄 골드입니다. CPU가 사용을 못할 정도로 일단 급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그램이라서 1kg 정도의 가벼운 무게이긴 한데 해상도도 FHD에다가 메모리가 8GB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 한 놈만 걸려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제품 싸다고 구매하시면은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17인치, 16인치 P 모델이 있어요. Q는 지금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싼데 지금 나와 있는 Q 모델은 엘더레이크가 탑재되어 있어서 성능도 굉장히 좋아진 제품이에요. 근데 P 모델 같은 경우도 쓸만한데 그 제품은 120만원 정도면 행사가에 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인텔 11세대 i5 제품에다가 16GB 모델에 16인치, 17인치 해상도도 더 높은 제품들 구매할 수 있고,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LG 그램 15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윈도우 10 설치 최저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처음에 이거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는 100만원이 좀 넘었어요. 100 몇만원 됐는데 일단 가격을 좀 더 내린 걸로 보이고요. 이 제품이 좀 특징적인 거는 안에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지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제품이 개봉 업그레이드 제품입니다. 프리도스 제품으로 미개봉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윈도우 10을 자체적으로 이 업체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개봉을 해버리고 판매를 해버리면 일단은 미개봉에 대한 이점이 없어지죠. 미개봉은 단순 변심으로 반품이 바로 가능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판매점에다 반품을 해야 되는데 판매점에서 이 제품을 개봉된 거기 때문에 반품을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미 고지를 했기 때문에, 개봉 후 업그레이드라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반품을 안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건 제가 억측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리전5 엘더레이크 제품에 대한 성능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CNA23 10분간 CPU에 충분한 과부하를 주는 테스트인데요. 이게 좀 CPU 성능 판단하는 데는 좀 객관적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6800H 램브란트 CPU는 1528점인데 보면은 엘더레이크 12700H는 1809점까지 굉장히 싱글 성능이 잘 나와요. 싱글 성능 단일 퍼포먼스로 보면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이점도 있고요. 단일 싱글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엘더레이크가 상당히 탐이 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23 멀티 점수를 보면요, 멀티 성능은 인코딩이나 크리에이터용으로 봤을 때 편집을 할 때 성능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는데, 멀티 성능이 좋아야지 인코딩을 할 때 끊김없이 부드럽게 인코딩 속도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램브란트 스트릭스의 다빈치 리조브로 인코딩이나 작업을 할 때 4K 영상을 제가 FHD로 변경하면서 작업을 하는데도 끊김도 없고 인코딩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3060의 최대 성능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멀티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봤을 때는 램브란트
6800H가 좀 더 소폭 높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12700H가 탑재된 이 노트북이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높다 보니까 발열이 높고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이 발생하기 때문에 램브란트 CPU도 충분합니다. 빠릿빠릿하기 싫은 싱글 성능으로 보면은 엘더레이크가 좋긴 한데 램브란트도 가격 대비로는 가성비적으로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3060이 탑재된 노트북에 그래픽 성능을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로 볼 건데, 타임스파이는 다이렉트 12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즘 최신 게임에 적합한 테스트 방식이긴 합니다. 램브란트 6800H 3060 제품이 9210점인데요. 그 옆에 오로스 12700H 엘더레이크가 탑재된 거에 RTX 3070ti 두 단계나 높은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900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이 제품 자체가 3060 다른 거 기존에 있던 것보다 상당히 성능이 잘 나와요. 일단 PCI 4.0 SSD를 탑재를 해가지고 속도는 빠르긴 한데 그 부분이 게임 로딩 속도는 좀 빨라지만 게임 퍼포먼스에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여지는데, DDR5 메모리 자체가 4800MHz 메모리가 좀 더 게임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6800H의 램브란트 CPU가 게임 성능을 좀 더 끌어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좀 그래프가 좀 높은 3070 같은 경우는 1731점으로 한 1500점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 정도 차이면 3060 쓸만해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비싸다 싶으면 3060으로 눈을 돌리셔도 괜찮은데 그 밑에 3050이나 3050ti 쪽은 쳐다도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량형 노트북, 제가 사실 갖고 있는 게 비보그 프로 14X는 3050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제품만으로도 상당히 게임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하지만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구매하시려면 3060으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즘에 MX570, MX450 EU 버전인 MX550, 570이 탑재된 노트북이 대일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제품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보면 16인치 모델들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투인한 제품도 들어가 있죠. 이 투인한 제품만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요. i7 1260P가 탑재된 거와 i5 1240P가 탑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16인치에 16:10에 해상도는 각각 FHD 플러스도 있고 이것처럼 4K UHD도 있는데요. sRGB 100% 색채연율에 12코어 16스레드 i5 i7 제품이 탑재되어 있고 TDP는 28W로 되어 있고요. 슬롯형으로 뺐다 낄 수 있는 DDR4 메모리 16GB가 탑재되어 있고 512GB SSD에 그 다음에 웹캠이 좀 1080p로 좀 좋은 웹캠이 달려 있습니다. 지문인식 기능도 있고 그리고 웹캠에도 프라이버시 셔터 기능이 있고요. 탑재된 MX550과 MX570에 대한 노트북 체크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한번 그래픽 성능을 좀 볼 건데요. 여기에서 MX570이 최대 3980에서 최소 3240, 평균 3610점,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점수를 조금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이 제품을 써봤는데 이 제품과 MX570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MX570은 상당히 성능이 모바일용 1650ti까지는 근접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MX550은 상당히 낮습니다. 요거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요, MX550은 기존 MX450에 비해서 아주 큰 성능 향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MX570은 상당히 올라갔죠. MX570 자체가 이렇게 나왔는데 최소 3200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거기서 이제 노트북 체크해서 얘기한 거는 이제 그램 i7 110P RTX 2050과 비슷한 성능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그램 요 점수 3277점도 아마 왔다 갔다 해서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MX570과 RTX 2050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세부적인 테스트는 더 해봐야 되겠지만 MX550은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MX570이 탑재되고 가벼운 무게에 나오는 울트라북 등이 있다 그러면 구매할 만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RTX 3050 정도 3050이나 3050ti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좀 떨어질 거는 같은데 이 제품 CVT-X가 상당히 좀 성능이 좀 안 나왔죠. 3050ti인데도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3050 제품보다도 성능이 좀 떨어지게, 이게 TGP 부분이 5W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제품이.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스로 그래픽 롱 바이오스만 5W 올려도 이거보다 많이 올라가요. 한 4500점까지 올라가는데 그 부분은 이제 발열 때문에 TGP 제한을 해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MX570, MX550이나 570 구매 생각을 하신 분들은 차후에 이번에 빅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570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램브란트가 탑재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이수스 로그 스트릭스 제품 같은 경우는
WQHD 해상도의 241Hz, 이 제품이 지금 1,499,900원에 램 추가 증정해서 16기가로 제공하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구입했던 가격이 169만원에 램 8기가였거든요. 거기다가 8기가를 업체에다가 사정사정해서 받았는데 15만원 입금하고 받았어요. 그럼 저는 거의 한 180만원에 구매를 한 건데 이 제품 149만원에 저랑 똑같게 구매할 수 있는,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가격 차이는 뭐 거의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죠. 2달도 안 돼가지고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 게이밍 노트북은 초기에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얼리 어답터로 저같이 뭐 리뷰를 위해서 구매를 하시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요즘 노트북 수요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가격이 내려간 이유 중에 제가 추론하기로는 이 제품과 경쟁 모델이 상당히 많아요. 렘브란트 모델이 FHD 해상도의 스트릭스 요 똑같은 제품이 있거든요. 10만원 아래였어요. 그리고 에이스 터프에서도 논 옵티머스 지원하는 똑같은 제품이 렘브란트 합체된 제품이 또 저렴하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이 판매량에서 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아예 가격을 팍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제품의 노트북 가격에 거품이 상당히 많이 껴있다고 보여지고요. 요즘에 데스크탑용 그래픽도 굉장히 저렴해지고 가격이 내려간 상황인데 노트북의 특성상 이 제품도 시즈 모드로 사용을 할 것 같으면 데스크탑이 차라리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출시 초기에 구매하시는 것보다 좀 지나고 나서 할인 행사를 할 때 구매하시는 게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랐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